안녕하세요. 홍춘욱 작가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를 낭독한 나래의 써니입니다. 요즘 돈, 주식, 경제 관련한 책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는데요. 이 책은 돈의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순서대로 재미있게 그 흐름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칫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돈의 기초적인 개념에서 현대 금융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쉽게 풀어놓았으니까 돈에 대한 지식을 한껏 다지시길 바라며 홍춘욱 작가의 인사이트를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치 홍춘욱 작가가 된 것처럼 녹음해 보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여러분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험해 보세요. 오디오 펍.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서문. 이 책을 구상한 건 20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았는데 2018년 말 한 회의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금융시장을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2019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3년 차라 재선을 위해 주식 가격을 부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사실 방송이나 대중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수없이 듣는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나 전망을 특정 인물의 의도 혹은 개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도 될까?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설명은 굉장히 많은 한계를 지닌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세기 초반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의 몰락 과정이다. 그는 아우스터리츠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불패의 명성을 얻었지만 마지막은 비참했다.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연합군에 패배한 후 대서양의 절에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1821년 죽을 때까지 풀려나지 못했다. 포병 전력에 대한 강조와 기동력을 이용한 분산 격파 등 현대 육군 교리 대부분을 만들어낸 천재 전략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일부에서는 워털루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이 단 1시간만 전장에 늦게 나타났더라도 프랑스가 결정적 승리를 거두며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 의견에 반대 입장이다. 왜냐하면 워털루 전투 이전에 벌어졌던 스페인 살라만카와 러시아 보로디노 그리고 독일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연전 연패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요인이 나폴레옹을 패망으로 이끌었을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병력 자원이 고갈된 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겠지만 영국이 압도적인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 편에 선 것도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영국군을 지원하며 게릴라전을 펼친 것도 결국 영국이 제공하는 값싸고 질 좋은 공산품과 풍부한 식량 때문이었으니 말이다. 나폴레옹 전쟁이 주는 교훈은 주식시장에도 적용된다. 1981년 카터 대통령과 1993년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라고 집권 3년 차에 주식시장을 부양하여 재선에 성공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1980년에 일어난 제2차 석유파동과 1991년 걸프전이 이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1993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와 맞붙은 클린턴의 유명한 선거 캠페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그토록 인기를 끌었던 건 결국 불황 때문이었다. 물론 필자는 2019년 주식시장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경기 불황에 대처하는 법을 깨달은 다음 과거에 비해 호황은 길고 불황은 짧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 경제는 2009년 3월 바닥을 친 다음 이 책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 10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2019년 세계 경제가 극심한 불황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캐릭터 혹은 재선에 대한 동기만으로 세상을 예측하려 드는 것에 대해 반대할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중요 사건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의 폭을 넓혀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세상 일이 명쾌하게 다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영웅의 행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사의 이면도 있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런 목적을 감안해 책을 다음과 같이 7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전후한 서양 세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텐데 특히 중앙은행의 출현 및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2부에서는 유럽의 역사에서 벗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역사를 다룬다. 명나라 가정제 때 왜구가 창궐했던 이유, 더 나아가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침략이 명나라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다 보면 통화 공급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부는 산업혁명의 발생과 확산 과정을 다룬다. 특히 벼농사 중심의 동양 사회가 기계 장비의 혁신이 아닌 인간 노동력의 집약적인 사용이라는 이른바 근면혁명의 길에 접어드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인구합이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하리라 생각된다. 4부는 1929년 대공황에 대해 다루는데 특히 근본이제에 대해 설명을 집중할 것이다. 근본이제가 어떤 것인지, 왜 근본이제하에서는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 힘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부는 1971년 닉슨 쇼크를 계기로 근본이제가 무너진 이후에 세계 경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다룬다. 1970년대에 왜 그토록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는지, 더 나아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의 발생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되리라 생각된다. 6부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전후한 미국과 일본 경제의 동향을 다룬다. 왜 엔화의 강세가 나타났고 또 이게 어떻게 역사적인 자산 버블로 연결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어떨 때 자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은 집중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7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었던 다양한 이벤트를 살펴본다. 1950년에 실시한 토지개혁의 영향은 물론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수출 제조업의 발전 과정과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 과정을 다루는데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대목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인데 금융위기의 영향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더 나아가 존경하는 이찬우 교수님의 명저 대한민국 신국부론에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과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책에서는 제외했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한 도서의 목록을 올렸으니 필자의 설명을 듣고 미진함을 느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책의 내용에 흠이 있다면 선배 학자들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필자의 책임일 것이다. 책을 읽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싶은 독자들은 이메일 혹은 유튜브 채널로 편하게 연락하기 바란다. 2019년 3월 홍춘옥